주의력은 크게 시각적 주의력과 또 청각적 주의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듣는 건 괜찮은데 보는 게 영 시원찮은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특히 시험 볼 때 좀 낭패를 많이 보게 돼요. 알고 있는데도 시험 문제를 꼼꼼히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서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보는 거는 괜찮은데 듣는 게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은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 말이 길어지게 되면 뒷말은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또 띄엄띄엄 들어서 수업이 끝난 후에 뭘 배웠는지 정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주의력이 좋지 않으면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 중에는 상당수가 이 학습 부진이나 학습 장애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시각적, 청각적으로 주의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학습상의 문제뿐 아니라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도 이렇게 덜렁대고 이제 주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잔소리와 구박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인 관계에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성의 어려움으로도 나타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매일 그냥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덜렁대냐, 뭐 알면서 틀리는 게 자랑이냐, 왜 엄마가 말하는데 뭐 귀뚱으로 들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아이는 나는 좀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보다, 나는 나의 이 주의력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것인가 보다, 나는 생겨먹기에 이렇게 생겨먹었나 보다, 그냥 본투비 산만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나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낙담에 빠지게 돼요. 낙담을 하게 되면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통해서 변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갖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정말 이런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그렇지, 넌 또 맨날 산만하지, 이렇게 낙인 찍는 말 하는 거 정말 피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니까, 연습하니까 내가 조금 더 주의력이 좋아진 것 같아, 내가 좀 덜 산만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노력과 연습은 또 배신하지 않는 또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산만한 아이들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조금 더 주의를 좀 더 잘 기울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거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역시 놀이가 답입니다. 놀이는 재밌고 즐겁고 무엇보다 어떤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의력이 좋지 않은 아이에게 주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와 같은 활동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해보도록 유도한다면 아이의 산만한 부분들도 개선될 뿐 아니라 아이들은 내가 그래도 하면 조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래서 자존감도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돈 안 들이고 아주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주의력 증진 놀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건 길찾기 게임입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아이를 위한 게임인데요. 이면지, 칠판, 화이트보드, 그리고 여기에 그릴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 위에 도형이든 동물, 식물, 사물 아무거나 상관없는데요.
같은 모양의 그림을 떨어뜨려 그려주세요. 적어도 3쌍 정도는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 그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스티커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쌍들 이렇게 그렸으면요, 이 사이를 꼬불꼬불 길로 연결시켜 줍니다. 다 그렸으면 아이에게 형광펜이나 사인펜을 주고 짝을 찾아 가는 길을 표시를 해봐라 라고 말해주세요. 대개 아이들은 이러한 길찾기를 잘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산만한 아이들은 선과 선이 겹치는 부분에서 실수를 종종 합니다. 시각적으로 부주의한 데다가 주의를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고 충동적이어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일 아이가 실패했다면 부모님은 옆에서 안타까워 해주시고 헷갈리는 포인트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해줍니다. 여기는 길들이 막 겹쳐져 있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다른 길로 가기 쉽겠다. 너도 여기서 헷갈렸구나. 이럴 땐 표시하는 걸 잠시 멈추고 눈으로 길을 좀 더 따라가 보렴. 그럼 올바로 가고 있는지 혹은 틀리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처럼 문제 해결에 대한 팁을 주도록 하세요. 아이가 성공을 했다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버전으로, 즉 길이 좀 더 꼬불꼬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공해 주세요. 아이가 이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성공했을 때 와,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았구나. 주의력이 아주 좋은데? 라고 칭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양이 게임은 청각적인 주의력을 요하는 게임입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지요. 이 고양이 게임은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양이를 찾아라 라는 게임이고요. 2번째는 고양이를 피해라 라는 게임이에요. 고양이를 찾아라가 고양이를 피해라 보다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는 이 고양이를 찾아라 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게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마주 앉고요. 부모님은 아이에게 여러 단어들을 불러줍니다. 아이는 그 중에서 고양이가 나오면 손뼉을 치면 됩니다. 고양이, 고라니, 고추, 사슴, 고슴도치, 고양이 이런 식으로 부모가 쭉 불러주고요. 아이는 고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모가 다음 단어 말하기 전에 박수를 치면 됩니다. 아이가 잘하면요, 다음번에는 속도를 조금 빨리 높여서 해보는 식으로 단계를 높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거야. 고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손뼉 치는 거야. 잘 들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자, 준비. 시작. 거북이, 고양이, 당나귀, 기린, 고라니, 코뿔소, 고양이, 곰인형, 고양이, 토끼. 자, 어디? 한번 점수판 좀 볼까?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것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뼉을 치지 말아야 될 때 치는지 혹은 쳐야 할 때 안 치는지. 전자는 충동적인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고요. 후자는 반응 속도가 느린 아이들에게서 보다 많이 발견됩니다. 충동적인 아이들은 좀 더 반응 속도를 줄여야 하고요. 반대로 너무 느린 아이들은 조금 빨리 하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하죠. 첫 게임부터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는 마시고요. 5번 정도 해서 아이의 실수가 점차 줄어든 점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와, 첫 판에는 4개의 실수가 있었는데 2번째에는 2개로 줄었고 3번째에는 딱 1번, 그리고 4번째와 5번째는 모두 다 맞췄네. 네가 많이 노력했구나. 잘 듣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이야. 정말 멋진데? 라고요. 고양이를 찾아라 성공했으면 2번째 버전인 고양이를 피해라에 도전해 봅니다. 이번엔 고양이를 피해라 게임이야. 아까는 고양이가 나오면 손뼉을 쳤는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오면 손뼉을 치면 안 돼. 대신에 다른 고양이 말고 다른 말이 들릴 때
빨리 손뼉을 치는 거야. 자,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 거북이, 고양이, 당나귀, 기린, 고라니, 고향, 고슴도치, 고양이, 포켓몬, 코뿔소, 고양이, 곰인형, 고양이, 토끼, 멍멍이, 고라니, 고양이, 고깃집. 이번 거 아까보다 조금은 어려웠지? 어디 한번 결과를 살펴볼까요? 고양이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라 자꾸 고양이를 들으면 손뼉을 치려 할 텐데 이번엔 고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이를 조금 더 긴장시키는 일입니다. 게다가 고양이를 찾아라 때보다 박수를 쳐야 할 때가 훨씬 많아서 더 헷갈리죠. 처음에는 약 20개의 단어로 시작해서요. 성공하게 되면 25개, 30개 정도로 늘려나가고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도 주의력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이렇게 막 그 단어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아이가 말하는 거 듣고 오류 체크하고 나 이거 동시에 막 이 세 가지 도대체 못하겠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그 휴대폰에 아이에게 불러줄 단어들을 녹음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그거 틀고 부모님은 아이 말하는 거 듣고서 오류만 체크하시면 되니까요. 특히 이제 녹음기 사용하면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재생할 때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아이에게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될 수 있죠. 이 고양이를 찾아라의 응용 버전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레크레이션 같은 거 받아보셨으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옆에 짝꿍이랑 이렇게 악수하듯 손을 잡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령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면 이제 흥부를 할 사람 그리고 놀부를 할 사람을 정해서 그 자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가령 흥부가 나오면 만약 제가 흥부면 그리고 상대편이 놀부면은 레크레이션 강사가 옛날에 흥부와 그러면 이렇게 탁 옆사람 그 맞은편에 손잡은 사람 이렇게 손등 탁 때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찰싹찰싹 치는 거 했는데요. 애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손잡고 때리고 그럴 필요는 없이 아이에게 가령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들려준다면 그 중에서 뭐 토끼가 나올 때 이제 박수를 치는 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토끼와 그만 이렇게 박수 칠 거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가 토끼에게 이렇게 박수, 손뼉 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주의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잘 집중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조차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손뼉을 치지 않는 그 손뼉을 쳐야 될 단어가 나와도 손뼉을 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나 그 토끼 나올 때마다 손뼉 쳐야지 이렇게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정작 그 동화 이야기는 이제 하나도 못 듣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주의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주의를 막 이렇게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되지 않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여유롭게 동화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스토리도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손뼉도 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연습과 노력은 배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흥미로운 어떤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의력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갖고 또 부모님이 와, 너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셔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자존감 높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처럼 조금만 응용을 해보면 아이들과 즐겁게 어떤 주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 활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볼 만한 그런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